안 돼! 나 밥 줘야 해! 비 내리는 호텔 앞 수갑을 찬 70대 노인이 경찰차에 끌려가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어서 타. 안 돼. 나 오늘 밥 줘야 해. 우리 마누라 제사상 줘야 한다고. 형사님, 실수하신 겁니다. 이분은 거지가 아니라 이 호텔을 지은 유일한 VIP입니다. 뭐라고요? 매주 금요일 5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시키고 손도 안 대던 폐지 줍는 노인의 정체. 그리고 밝혀지는 30년 전 충격적인 약속. 도대체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그럼 30년 전 눈물겨운 약속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더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에는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지나는 사람들의 구두굽 소리조차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연인들, 외국인 바이어들이 오가는 이곳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디퓨저의 시트러스 향기가 감돌았고,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없이 우아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 평화롭고 고급스러운 공기가 깨진 것은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그 사람을 뱉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기익. 윤활유가 말라버린 낡은 쇠바퀴가 굴러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클래식 음악을 뚫고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시트러스 향기로 가득했던 로비의 시큼한 땀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오래된 쓰레기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의 진원지는 회전문 앞에 멈춰 선한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은 검게 그을려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머리카락은 떡이 져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두꺼운 검은색 롱패딩은 곳곳이 터져 회색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는데 그마저도 때가 타서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의 신발이었습니다. 왼쪽은 다 달아빠진 낡은 슬리퍼, 오른쪽은 발가락이 튀어나온 흙투성이 등산화. 짝짝이 신발을 신은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거대한 리어카를 호텔 정문 기둥에 쇠사슬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구역의 폐지 수집상, 김철수 78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경비 어디 있어? 로비에 있던 중년의 여성 손님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황한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급히 무전기를 치며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당장. 보안팀장 박 씨가 철수 할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할아버지의 옷깃에 닿는 것조차 꺼려지는 듯 허공에서 제지하는 신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마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흐릿한 눈동자로 호텔 안쪽의 엘리베이터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켜.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탁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하지 않아
녹이 쓴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기는 어르신이 들어오실 곳이 아닙니다.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리어카 끌고 나가세요. 보안팀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할아버지의 어깨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안팀장의 가슴팍에 툭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흙대가 잔뜩 묻은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돈 있어. 나도. 손님이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의 매듭을 거칠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빳빳한 수표도 신용카드도 아니었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뭉텅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지를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 분명한 땀과 먼지에 절어 눅눅해진 돈다발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들이 바닥에 챙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기괴한 풍경에 압도된 것이었죠. 5성급 호텔 로비 바닥에 흩뿌려진 동전과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악취나는 노인. 저기 20층 레스토랑 스테이크 제일 비싼 거 2개. 철수 할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2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도 초점이 없으면서도 동시에 광기 어린 집착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지금 스테이크라고 하셨습니까? 달려온 지배인 대리이자 호텔의 얼굴이라 불리는 최민석 34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미간은 불쾌함으로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래. 안심 스테이크. 코스. 25만 원짜리. 2개. 여기 50만 원. 하고 팁도 있어. 할아버지는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1,000원짜리 수백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얼추 5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코를 막은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냄새나서 밥을 어떻게 먹어? 호텔 관리 안 해? 노망났나 봐. 저 돈이 어디서 났대? 민석은 곤란했습니다. 호텔 규정상 복장 불량으로 입장을 거부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돈을 꺼내 보이며 손님임을 자처하는 노인을 무력으로 끌어냈다가는 갑질 논란으로 인터넷에 도배될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의 눈빛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아니 오늘 여기서 밥을 먹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전기를 꾹 눌렀습니다. 보안팀, 일단 물러서세요. 그리고 20층 레스토랑 구석 자리 하나 비워둬. 최대한 손님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공기청정기 3대 풀가동하고. 민석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처절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흙탕물 자국과 동전 몇 개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석은 할아버지의 입가에 맺힌 기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도 기쁨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억지로 삼키고 있는 듯한 울음보다 더 비통한 미소였습니다. 도대체 저 노인은 왜 한 달 내내 폐지를 주어야 벌 수 있을까 말까 한 거금을 들고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곳에 와서 스테이크를 먹으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2개를 주문한 걸까요? 닫힌 엘리베이터 문 위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그 숫자가 20층에 닿는 순간 호텔 직원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층, 시엘 레스토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몸에 배어있던 시큼한 악취였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우아한 레스토랑의 공기는 순식간에 오염되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웨이트리스 지은은 반사적으로 코를 움켜쥐려다 뒤따라 내린 지배인 민석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황급히 손을 내렸습니다. 안쪽 창가 구석 자리로 안내해. 그리고 다른 손님들과 동선 겹치지 않게 파티션 쳐. 민석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짜증과 곤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산화 밑창에 붙어 있던 마른 진흙 조각들이 붉은 카펫 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앉을 자리인 것처럼 의자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고 아주 조심스럽게 의자를 테이블 쪽으로 당겼습니다. 여기 2개 줘. 안심. 제일 부드러운 걸로. 할아버지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지은이 당황한 듯 민석을 쳐다보았지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돈은 받았습니다. 빨리 먹여서 보내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전빵과 수프가 나왔지만 할아버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맞은편 빈 의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은 식사를 멈추고 힐끔거렸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은 매니저를 불러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다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인 안심 스테이크 2접시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스테이크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앞에 놓인 접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맞은편 빈자리에 놓인 스테이크 접시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달그락, 끽,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 평생 폐지를 줍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낀 그 손으로 할아버지는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배가 고파 허겁지겁 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에게 먹일 이유식을 만들 듯 아주 잘게, 아주 정성스럽게 고기를 조사놓고 있었습니다. 힘 조절이 안 돼 나이프가 접시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날 때마다 민석의 미간은 더 좁혀졌습니다. 자, 먹어. 임자 좋아하는 거잖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쉰 소리여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오늘은 돈 좀 썼어. 괜찮아. 오늘 수거가 잘 됐거든. 할아버지는 잘게 썬 고기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허공에 대고 내밀었습니다. 빈 의자를 향한 동작이었습니다. 민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매라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은 정확히 누군가의 눈을 맞추고 있는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진짜 미친 사람인가 봐. 무서워. 나가자, 자기야.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VIP 손님들까지 놓칠 판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할아버지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식사를 안 하실 거면 이만. 민석이 말을 꺼내려던 찰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흐릿한 눈동자가 순간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쉿! 할아버지가 검지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손가락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먹고 있잖아. 안 보여? 내 마누라가 지금 먹고 있잖아. 할아버지의 호통에 민석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신성한 의식을 방해받은 사제의 분노와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빈 의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표정을 풀었습니다. 방금 전에 살기는 온데간데없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로 허공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체해. 천천히 먹어. 아무도 쫓아내는 사람 없어. 내가 냈어. 내가 돈 냈어. 할아버지는 자신의 몫인 스테이크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편 접시의 고기가 식어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고기는 차갑게 식어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 그래. 가자.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는 굳어버린 고기가 담긴 접시를 애틋하게 한번 쓰다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리어카가 있는 1층으로 향했습니다. 50만 원어치의 최고급 요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남은 것은 식탁 위에 떨어진 흙먼지와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 밴 퀴퀴한 냄새,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알 수 없는 서러움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할아버지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앉았던 의자 밑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날 때 주머니에서 흘린 듯한 꼬깃꼬깃 접힌 누런 종이 쪽지였습니다. 민석은 홀린 듯 다가가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던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25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1994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 25일.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짜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미안해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사죄일까요? 지배인님, 저 할아버지 음식값 계산하고 남은 거스름 돈도 안 받아가셨어요. 카운터 직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민석은 쪽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호텔 정문 밖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절뚝거리며 리어카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거대한 빌딩 숲에 잡아먹힐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민석은 알 수 없는 호기심과 불길함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 노인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호텔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민석을 끌어당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석은 재킷을 챙겨 들고 급히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연락하면 받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민석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화려한 호텔을 벗어나 악취나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이 멈추고 민석이 거리로 나선 순간 매서운 가을바람이 그의 얇은 슈트 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밤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민석의 눈에는 오직 하나, 저만치 앞서가는 거대한 고물 리어카만이 들어왔습니다. 끼익.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날카롭게 귀를 찔렀습니다. 민석은 옷깃을 세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지배인이 냄새나는 고물 리어카를 뒤쫓는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봐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의무감이 그의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탓에 리어카는 자꾸만 차도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들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빵! 좀 비켜요.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할아버지는 들리지 않는 듯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페달을 밟는 신용만 하며 리어카를 끌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50만 원을 현금으로 뿌리던 사람이 고작 10원짜리 욕을 먹으면서 길을 안 비킨다고?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느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무언가를 사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 또다시 거액의 돈을 꺼내 이상한 물건을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행동은 민석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의점 문을 여는 대신 편의점 밖에 내놓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뭐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라면, 국물이 묻은 누런 종이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버리는 거면 놔줘. 할아버지가 박스를 가슴에 품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혐오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냄새나게 진짜. 가져가. 그리고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마요. 아르바이트생이 쾅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는 닫힌 편의점 문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석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30분 전 호텔에서는 50만 원을 팁으로 뿌리며 호기롭게 스테이크를 주문했던 노인이 지금은 고작 50원도 안 되는 폐지박스 하나를 얻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모순이 민석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기행이라고 하기에는 돈의 출처가 너무나 명확하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저건 연기다.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어. 민석은 다시 할아버지의 뒤를 밟았습니다. 어느새 도심의 화려한 불빛은 사라지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한 어두운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길은 점점 가파른 오르막으로 변했습니다. 잘 닦인 구두가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에 긁혀 엉망이 되었지만 민석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악취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맡았던 그 냄새의 원액이 이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재개발이 멈춰버린 도시의 흉터, 판자촌이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슬레이트 지붕 위에는 폐타이어가 눌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은 비닐로 대충 막혀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연탄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미로 같은 골목의 가장 끝, 가장 높고 가장 허름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쓰레기장 한가운데 사람이 들어갈 구멍만 파놓은 것 같은 토굴에 가까웠습니다. 민석은 숨을 죽이고 담벼락 너머로 마당을 훔쳐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리어카를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저 안에 돈다발을 숨겨둔 건가? 아니면 조직원들이라도 있는 건가? 민석의 상상력은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범죄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가구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부러져 벽돌로 괴어놓은 밥상, 그리고 곰팡이가 핀 얇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형광등은 수명을 다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구석에 놓인 작은 냄비를 버너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호텔에서 챙겨온 빵이나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검게 변해버린 바나나 반쪽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듯 딱딱하게 굳은 식빵 테두리였습니다. 아마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주운 것들이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썩어가는 음식들을 물 끓는 냄비에 넣고 휘휘 저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났을 테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이 진수성찬이라도 되는 듯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후, 후. 뜨거운 김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덮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숟가락으로 묽은 죽처럼 변해버린 빵 조각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모굴대가 크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호텔에서는 2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2개나 시켜놓고 입도 대지 않았던 사람이 집에서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나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행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돈을 모아 호텔에 바치는 기이한 의식. 그때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 한쪽에 놓인 낡은 경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앞에는 먼지 쌓인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뺨에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임자, 오늘은 호텔 냄새 맡았지? 좋았지? 나도 좋았어. 당신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더라. 민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액자 속에 들어있는 사진.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액자 앞에 놓인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벌어올게. 다음 주에는 와인도 한 잔 시켜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민석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범죄 자금 세탁도 치매 노인의 광기도 아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매주 금요일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 번 돈을 태워가며 죽은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호텔이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필 자신이 일하는 그 호텔에서 먹지도 않을 스테이크를 시켜야만 했을까요? 사진 속의 인물, 임자라고 부르는 아내와 호텔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민석이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할아버지의 집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쾅, 쾅. 어이 영감,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봐.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할아버지의 평화롭고도 비참한 저녁 식사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낡은 합판문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갈 듯 열렸습니다. 방 안을 채우고 있던 희미한 온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밤바람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담벼락 그늘 속으로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건장한 사내 2명이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고 껌을 짝짝 씹어대는 그들의 눈빛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네 재개발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이거나 악질 사채업자들임이 분명했습니다. 영감, 없는 척하더니 여기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네. 덩치가 큰 사내가 흙 묻은 워커발로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비좁은 방은 그들의 덩치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 꽉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끓이던 냄비를 등 뒤로 숨기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지만 그의 손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나갈 거야. 조금만 시간을 줘. 이 집 비워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시간? 벌써 1년이 지났어. 1년이. 조합에서 언제까지 봐줄 것 같아? 이번 달 안으로 안 비우면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린다고 했지? 사내는 발길질로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다리 부러진 밥상이 뒤집어지며 냄비가 엎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녁으로 먹으려던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빵 조각 끓인 죽이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방 안을 진동했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호텔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도 먹지 못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토록 아끼던 한 끼 식사마저 흙바닥에 지식여지고 있었습니다. 돈 내놔. 이사비 안 줄 거면 밀린 이자라도 내놓으라고. 영감 돈 있는 거 다 알아. 또 다른 사내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들추고 옷가지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할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사내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사내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쿠키 깡통 하나를 찾아낸 직후였습니다. 오호, 여기 있었구만. 짤랑거리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은데? 사내는 깡통을 흔들며 킬킬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워 모은 동전과 지폐들이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호텔에 가기 위해 모아둔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거 내놔. 그거 우리 임자. 우리 마누라 밥값이야. 건드리지 마. 할아버지는 노구를 이끌고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에 절뚝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악기라도 신 사람처럼 사내의 팔을 물어뜯고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아, 이거 안 나?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사내가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힘없는 할아버지는 종이장처럼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품에 안고 있던 액자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통도 잊은 듯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드러난 사진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바닥이 유리에 찔려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임자, 내 사진, 우리 임자 얼굴. 할아버지는 피 묻은 손으로 찢어진 사진 조각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흐느끼는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사내들은 그 모습에 기가 찼는지 혀를 찼습니다. 재수없게. 야, 가자. 오늘은 이걸로 술값이나 해야겠다. 사내들은 쿠키 깡통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못나서 약속도 못 지키고. 담벼락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할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깨진 액자를 품에 숨겼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듯 사나웠습니다. 누구냐? 내 돈 다 가져갔잖아. 더 이상 뺏어갈 것도 없어. 어르신, 저예요. 아까 호텔에서. 민석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석을 알아보자마자 맥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호텔 지배인 양반이 여긴 왜?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비루한 현실을 들킨 것이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다가가 엎어진 냄비를 바로 세우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다치셨잖아요. 손 좀 보여주세요. 민석이 손수건을 꺼내 할아버지의 피 묻은 손을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깨진 액자 속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는 깨지고 사진은 반으로 찢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풍경은 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앳된 얼굴의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그런데 그 배경이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 뒤로 보이는 건물. 아직 완공되지 않아 비계가 설치된 거대한 건물의 골조. 그리고 그 앞에 걸린 현수막. 그랜드 팰리스 호텔 1994년 10월. 완공 예정. 민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호텔이 지어지기 전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내는 바로 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였던 것입니다. 호텔, 지을 때였어. 할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의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우리 마누라는 한바집에서 밥을 했고 나는 벽돌을 날랐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저 호텔이 다 지어지면 제일 꼭대기층에 가서 칼질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할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약속 하나 지키려고 30년을 버텼는데 이제는 갈 곳도 돈도 다 뺏겼어. 나는 죽어서 마누라 얼굴을 어떻게 보나. 할아버지의 절규는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호텔에 와서 주문했던 것은 단순한 스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가난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아내와의 약속이었고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을 씻기 위한 눈물겨운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재물을 깡패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할아버지는 호텔에 갈 수 없습니다. 아내를 만날 수 없습니다. 민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기로. 저 짓밟힌 노인의 존엄을, 그리고 30년 된 사랑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주기로. 어르신. 민석이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지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오세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돈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민석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그가 담벼락 뒤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돈을 뺏고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일주일 뒤 금요일 오후 7시 더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 일주일 전과 모든 것이 같았지만 단 하나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민석 지배인이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민석이 사비로 빌려온 휠체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이 선물한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양복을 깨끗이 세탁해 입었지만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지난주 깡패들이 부셔버린 액자 대신 테이프로 꼼꼼하게 이어 붙인 아내의 사진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당당하게 계세요. 오늘은 제가 초대한 VIP 손님이십니다. 민석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손등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던 그에게 처음으로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뭐야? 내 지갑, 내 다이아 박힌 지갑 어디 갔어? VIP 라운지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호텔 전체가 얼어붙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호텔의 VVIP이자 갑질로 악명 높은 사채업계의 큰손 홍 여사였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표독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방금까지 여기 테이블에 뒀는데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없어졌어. 누구야? 어떤 놈이 손댔어? 홍 여사의 고함에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민석도 휠체어를 멈추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홍 여사의 시선이 사냥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로비를 훑다가 이내 휠체어에 앉은 철수 할아버지에게 꽂혔습니다. 너구나? 저 냄새나는 늙은이. 홍 여사가 하이힐 소리를 딱딱 내며 맹렬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할아버지의 코앞을 삿대질했습니다. 아까부터 알짱거리더니 내가 슬쩍했지? 딱 봐도 거짓골을 하고서는 어디서 도둑질이야?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몸을 웅크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죄지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런 노인이 여기 올 때부터 알아봤어. 호텔 물 관리 안 하나? 냄새나는 거지를 들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할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이분은 제가 모시는 손님입니다.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민석이 할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최 지배인, 당신 제정신이야? 이런 노숙자를 호텔에 들여. 당신도 한패야? 당장 저 늙은이 몸 뒤져. 경찰 불러. 홍 여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할아버지를 끌어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그냥 밥 먹으러 왔어. 우리 마누라 밥 주러. 할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 민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CCTV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석이 소리쳤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로비 입구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 형사와 순경들이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절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박 형사는 날카로운 눈매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홍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형사님, 저 늙은이가 제 3천만 원짜리 지갑을 훔쳤어요. 당장 수갑 채워요. 박 형사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낡은 옷, 짝짝이 신발, 그리고 퀴퀴한 냄새. 박 형사의 경험상 이런 행색의 인물이 용의자인 경우는 10중 8구였습니다. 편견이 수사를 지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일어나 보시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보세요. 박 형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영장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민석이 항의했지만 박 형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배인님, 신고가 들어왔으면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떳떳하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사탕 껍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잡히는 게 있는 눈치였습니다. 꺼내세요. 박 형사의 재촉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번쩍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붉은색 장지갑이었습니다. 홍 여사의 지갑이었습니다. 헉!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휠체어를 밀고 오는 내내 할아버지는 홍 여사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꺼봐. 내가 뭘 했어. 내 지갑 맞잖아. 홍 여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아, 아니야. 이거 왜 내 주머니에. 할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민석의 뇌리에 스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올 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할아버지와 부딪히며 지나갔던 기억. 지난주 판자촌에서 봤던 그 깡패놈이었습니다. 놈들이 보복을 위해 일부러 지갑을 훔쳐 할아버지 주머니에 넣은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할아버지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그 금속성 소리가 할아버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안 돼. 나 밥 먹어야 해. 오늘 임자 기일이야. 스테이크 줘야 해. 할아버지는 수갑찬 손으로 민석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오늘 아내에게 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절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기일은 무슨, 감방 가서 콩밥이나 먹어. 홍 여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경찰들이 할아버지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민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배인 양반,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해. 자신이 억울하게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민석에게 폐를 끼쳤다는 사실을 먼저 사과하는 할아버지. 그 바보 같은 착함이 민석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증거가 없었습니다. 깡패놈을 잡지 못하면 할아버지는 절도범으로 몰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민석의 눈에 할아버지가 떨어뜨리고 간 낡은 양복 재킷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며 벗겨진 옷이었습니다. 민석은 홀린 듯 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옷 안쪽 주머니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은 아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 온 피눈물 나는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꽂혀 있는 한 장의 누런 서류.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그리고 홍 여사와 깡패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품에 안고 경찰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분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석의 외침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취조실. 틱, 틱, 틱. 벽에 걸린 낡은 시계 바늘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파르르 떨리며 좁고 밀폐된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삭막한 공간 한가운데 김철수 할아버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이 테이블에 닿을 때마다 달그락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영감님, 솔직히 말합시다. 그 지갑 훔쳐서 팔려고 했지? 정가 보니까 깨끗하시던데 노년에 왜 그러셨어요? 박 형사가 종이컵에 담긴 식은 커피를 들이키며 신문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이미 할아버지를 잡범으로 확정짓는 권태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그놈들이 넣은 거야. 할아버지는 웅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멸시에 익숙해진 그는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홍 여사의 붉은 지갑을 쳐다보며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그놈들이 누군데요? 소설 쓰지 마시고. CCTV에 할아버지랑 부딪힌 사람 아무도 없었. 잠깐만요. 조사 멈추세요. 취조실 철문이 쾅 열리며 민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흐트러진 넥타이. 평소 냉철했던 호텔 지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 위로 낡은 수첩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부터 읽어보세요. 최 지배인님? 이건 또 뭡니까? 수사 방해하시면. 읽어보시라고요. 이분이 누구신지 알면 당신들 절대로 함부로 못해. 민석의 고함에 박 형사가 멈칫했습니다. 민석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전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테이블 위에 놓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비닐 테이프로 표지를 감싼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손바닥만한 수첩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로 삐뚤빼뚤한 글씨가 연필로 꾹꾹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2월 10일. 맑음. 오늘도 벽돌 300장을 날랐다. 등짝이 끊어질 것 같다. 임자는 한바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손이 부르텄다. 그래도 웃는다. 저 건물이 다 지어지면 우리도 저기서 밥 먹을 수 있겠지? 그날만 기다린다. 박 형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1994년 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 지어지던 시절의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4년 8월 15일. 월급이 또 밀렸다. 소장이 도망갔다고 한다. 임자가 운다. 나도 울고 싶다. 하지만 약속했다. 내가 내 뼈를 갈아서라도 저 호텔 완공시킨다고. 그래야 내 돈 받고 임자 호강시켜 주니까. 읽어 내려갈수록 취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첩을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30년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형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호텔을 지은 분입니다. 단순한 인부가 아니었어요. 민석이 수첩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반으로 접힌 빛바랜 서류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안전모를 쓴 채 누군가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옆에 있는 남자는 바로 아버님? 민석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10년 전 작고한 민석의 아버지, 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창립자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서류의 제목은 채권 포기 각서가 아니었습니다. 명예사원 증서 및 영구식 사건. 나 최진철은 부도 위기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호텔 완공을 도운 김철수 반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증서를 가진 김철수님은 평생 우리 호텔의 VIP이며 언제든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1994년 10월 25일. 최진철 드림. 취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입을 벌린 채 서류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냄새나는 노숙자로만 알았던 노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호텔의 창립자가 은인이라 부르며 직접 서명한 명예사원이자 VIP였던 것입니다.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던 그 반장님이 어르신이셨습니까? 민석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었습니다. IMF 때 다들 도망갈 때 자기 전 재산을 털어 인부들 밥을 먹이고 끝까지 벽돌을 날라준 반장님이 있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호텔은 없었다. 그 전설 속의 반장님이 바로 눈앞에서 멸시받으며 썩은 빵을 먹던 철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니야. 은희는 무슨.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장님이 약속 지켜줬어. 나 같은 무지랭이한테. 근데 내가 못났어. 그 증서 받고도. 차림새가 이래서 혹시 호텔 물 흐릴까봐 3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 그러다 임자가 죽고 이제야 용기 낸 건데. 할아버지는 자신의 더러운 옷자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도둑놈처럼 생겨서. 그래서 잡혀온 거야. 가슴을 치는 할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취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슬그머니 수갑 열쇠를 꺼내 할아버지의 손목을 풀어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지배인님, 찾았습니다. 로비 CCTV 사각지대 말고 회전문 유리에 반사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할아버지 주머니에 지갑 넣는 거 정확히 찍혔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형사님, 들으셨죠?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짐작가시죠? 민석은 홍 여사의 지갑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8시 30분. 아직 레스토랑의 라스트 오더 시간까지는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가시죠. 민석이 할아버지의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제사상 받으셔야죠. 할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도 없고 옷도 돈은 이미 30년 전에 다 내셨습니다. 그리고 옷은 민석은 자신의 최고급 넥타이를 풀어 할아버지의 낡은 셔츠 목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할아버지의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호텔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경찰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가는 민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진짜 VIP의 귀환을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8시 50분 더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뒤이어 경찰차 2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도어맨이 우산을 펴들고 급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반대편 문을 열고 누군가를 극진히 부축해 내렸습니다. 자신의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넥타이를 맨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지배인님? 저 노숙자는 아까 잡혀간. 로비 매니저가 당황하여 달려왔지만 민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전 직원 정렬해. 지금부터 우리 호텔의 진짜 주인이 입장하신다. 민석의 낮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직원들이 엉겁결에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민석은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이 깔린 로비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흑투성이 등산화가 붉은 카펫을 밟을 때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VIP 라운지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홍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른 사모님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까 할아버지의 주머니에 지갑을 넣었던 깡패, 즉 그녀의 수행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홍 여사가 씩씩거리며 민석과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 지배인,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지갑 훔친 도둑놈을 다시 데려와. 당장 다시 경찰 불러. 이번엔 내가 아주 콩밥을 제대로. 그 입 다무십시오. 민석이 홍 여사의 말을 뚝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객에게 언성을 높인 적 없던 민석의 분노에 찬 일갈이었습니다. 홍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박 형사님, 나오시죠. 민석의 신호에 뒤따라오던 박 형사가 깡패, 아니
홍 여사의 수행 비서의 뒷덜미를 잡고 앞으로 밀쳤습니다. 수행 비서의 손목에는 이미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CCTV에 다 찍혔대요. 제가 지갑 넣는 거. 비서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이 멍청한 놈이 혼자 한 짓이지. 그녀는 발뺌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품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꽂혀 있던 명예사원 증서를 홍 여사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홍미란 씨, 당신이 도둑놈, 거지라고 모욕한 이분은 당신이 밟고 서 있는 이 호텔을 지은 분입니다. 우리 선대 회장님의 은인이자 이 호텔의 유일한 영구 VIP이십니다. 민석의 선언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경악으로 바뀌어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감히 이분을 도둑으로 몰아? 그것도 모자라 깡패를 사주해서 폭행하고 누명을 씌워. 민석은 더 이상 지배인이 아닌 심판자였습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보안팀, 지금 당장 홍미란 씨와 관련된 모든 멤버십을 박탈한다. 그리고 그랜드 팰리스 계열사 전 지점에 통보해. 홍미란 씨와 그 가족들은 영구 출입 금지다. 지금 당장 끌어내.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한테 전화하면 너희들 다 끝이야. 홍 여사가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녀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박 형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홍미란 씨, 당신을 무고죄 및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남편분한테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화하셔야겠네요. 철커덕. 홍 여사의 명품 팔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찾던 것과 똑같은 은팔찌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빗속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속 시원한 응징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홍 여사가 끌려가는 모습을 그저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수의 기쁨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가시죠, 어르신. 사모님이 기다리십니다. 민석은 다시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띵! 문이 열리자 시엘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입구에 일렬로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환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를 당당하게 레스토랑의 가장 좋은 자리, 센터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촛대와 생화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는 이미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품에서 깨진 액자 속에 있던 테이프로 붙인 아내의 사진을 꺼내 맞은편 와인잔 옆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임자,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오는 길에 비가 좀 와서. 할아버지는 사진 속 아내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30년의 한이 녹아내리는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곧이어 셰프들이 줄지어 음식을 내왔습니다. 지난주 할아버지가 시켰던 안심 스테이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식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갓 구워져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는 최고의 요리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썰어드리겠습니다. 민석이 나이프를 들려하자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 손으로 썰어주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며 나중에 꼭 칼질하게 해줄 게라고 했던 그 약속. 비록 아내는 곁에 없지만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썰었습니다. 아주 잘게 아내가 먹기 좋게. 그리고 잘린 고기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사진 속 아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먹어. 어서 먹어. 안 짜. 맛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직원들도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그 숭고한 식사를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내에게 고기를 권하다가 자신의 몫인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맛보는 호텔 스테이크였습니다. 우물우물 거친 입안에서 고기가 녹아내렸습니다. 맛있다. 임자야. 진짜 맛있다. 근데 목이 메네.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다가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창밖에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떠올라 할아버지와 아내의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더 그랜드 팰리스 호텔 20층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한 노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낸 사랑의 증명이자 부당한 세상에 맞서 승리한 인간 존엄의 대서사시였습니다. 3년 후 어느 화창한 봄날의 금요일, 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시엘 레스토랑은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였습니다. 예약하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곳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심지어 대통령이 와도 절대 앉을 수 없는 금기의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전망이 좋은 창가 구석 20번 테이블. 그곳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는 항상 싱싱한 안개꽃 한 다발과 주인을 기다리는 2개의 빈 와인잔 그리고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 2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황동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터널 VIP 김철수님과 그의 아내를 위한 지정석. 철수 할아버지는 그날의 화려한 복귀 이후 정확히 1년을 더 사셨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할아버지는 민석이 선물한 양복을 입고 호텔에 왔습니다. 더 이상 냄새나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정문까지 마중을 나갔고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는 진짜 신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를 마칠 때마다 늘 주방장과 직원들을 불러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평생 가장 맛있는 밥이야. 우리 임자도 너무 좋아해. 그것은 팁보다 더 값진 찬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가을 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민석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 하나 없는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민석이었습니다. 지배인 양반, 고마워. 자네 덕분에 약속 지켰어. 이제 임자 보러 갈 면목이 생겼어. 할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낡은 수첩을 민석의 손에 쥐어주며 남긴 마지막 유언은 민석을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남은 돈이야. 나처럼 돈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 한 끼 못 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써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호텔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리어들이 상주가 되어 빈소를 지켰고
호텔 회장부터 말단 청소부까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던 판자촌 이웃들까지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어떤 재벌 회장의 장례식보다도 엄숙하고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석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20번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제 지배인을 넘어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민석이 빈 와인 잔에 붉은 와인을 따랐습니다. 봄 햇살이 와인 잔을 통과해 붉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민석은 김철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 재개발 보상금과 평생 모은 돈 1억 원과 호텔의 기부금을 합쳐 가난한 노부부들에게 호텔에서의 특별한 식사를 선물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지금 민석의 뒤쪽 테이블에는 낡은 옷을 입은 노부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처음 와보는 호텔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소? 그러게 말이에요. 그 김철수라는 분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호강을 하네요.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호텔 곳곳에 스며들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화려한 샹들리에나 비싼 대리석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때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안개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위로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마 저 높은 곳 어딘가 가장 전망 좋은 구름 위 레스토랑에서 할아버지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와 마주 앉아 더 이상 식은 밥이 아닌 따뜻한 밥을 함께 먹으며 웃고 계실 겁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두 사람의 식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주하지만 따뜻함이 감도는 호텔 로비와 레스토랑,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빈 테이블을 비춥니다. 여러분에게도 30년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약속, 혹은 단 한 사람을 위한 빈 의자가 있으신가요? 때로는 낡고 초라해 보이는 누군가의 뒷모습 속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장 고귀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건네며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뭉클정거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에 감동하셨다면 하늘에 계신 두 분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추모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